고시원이 현금 흐름 뽑는데 참 좋다고들 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신 적 많지 않으셨어요? 해서 고시원 창업 도와준다는 창업 강의를 들어봐도 딱히 구체적인 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중개인이 여기는 시설이 최신이니까, 그리고 여긴 역세권이니까, 그리고 여긴 강남 서초 송파니까 그냥 인수하셔도 크게 손해는 안 보실 거예요 라고 하시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지금 많게는 한 3, 4억까지 태워야 되는 이 고시원 사업을 확신도 없는 채 시작하기가 좀 겁이 난 경우가 많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시원을 인수할 때 입지, 총 합금액, 수익률 나름 많은 기준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바로 내가 양수하려는 고시원이 이전 몇 명의 고시원 원장의 손을 거쳤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즉 해당 고시원의 업소 이력을 확인하는 건데요, 저는 제 이전에 원장님들이 빈번하게 손이 바뀌었던 적이 있는 고시원은 아무리 수익률이 좋고 시설이 좋아 보여도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365를 칩니다. 검색창에.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될 텐데요, 얘를 클릭해서 누르고 들어가 봅니다. 이 팝업을 이제 꺼주고요, 여기 상권 분석 이 탭에 눌러주면은 밑에 서브 탭으로 상권 현황이 뜹니다. 내가 있는 위치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다가 내가 검색하고 싶은 고시원의 주소를 한번 입력해 보는 겁니다. 이력을 눌러보고, 근데 사이트가 조금 느려서 좀 늦게 로딩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 실제로 제가 주소를 입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 반경 인근에 있는 모든 상가에 이런 이력이 같이 떠요. 아직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썩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로 정확한 위치를 이제 눈으로 익힌 다음에 이 소상공인 365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제 디테일하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고시원은 2016년에 인수를 했다가 9개월만 운영하다가 그 다음 원장님은 7개월만 운영을 하셨고, 그 다음 원장은 17개월, 그 다음 원장님은 15개월, 5개월, 또 11개월 이렇게 나와요. 어떠세요? 이런 고시원 이력을 가지고 있는 고시원이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인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고시원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물건 한번 볼까요? 역시나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여기는 122개월을 운영을 하셨네요. 딱 10년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한 1년째 운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떠세요? 저라면 이 고시원 정말 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로딩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여기 보면 처음 창업하셨을 때 30개월 운영을 하셨고, 그 다음이 이제 17개월, 4개월, 15개월, 11개월, 그리고 지금 원장님은 한 1년 정도 운영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거의 한 1년 남짓 원장님이 무려 한 6분이 바뀌셨는데 지난 7년간 저라면 이런 고시원 가보지도 않고 그냥 패스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 365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한 업소 이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 검토 단계에서부터 이미 패스할 고시원을 거르는 거죠. 1년 사이에 원장이 2번 바뀌었다, 3년 사이에 3번, 4번 바뀌었다, 이런 고시원은 더 이상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업소 이력을 확인해 보니까 손바뀜이 좀 있는 고시원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인수를 하면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고시원은 권리금을 저희가 누르는데 활용을 합니다. 저는 적게는 500, 많게는 한 2000까지도 요 업소 이력을 확인해서 계약금 넣기 전에 권리금을 누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돈처럼 들리는데 고시원 거래되는 금액이 보통 한 3억에서 많게는 6억까지도 가다 보니까 정 급하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 고시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1, 2천 정도는 충분히 조정해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을 준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는 거죠. 소장님, 이 물건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난 3년 사이에 원장님이 한 3분이나 바뀐 것 같고 현 원장님께서도 1년 채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고시원 운영하는데 난이도가 좀 있는
있나 봐요. 이렇게 물으면 소장님들은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씀들을 하실 텐데, 그럼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물건 좀 난이도가 제 기준에는 있어 보이는데 권리금 한 1,000만 원만 조정해 주시면 제가 인수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딜을 쳐보는 거죠. 그럼 이런 물건들인 경우는 양도인이 대부분 좀 사정이 급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다른 원장님들이 많이 바뀌었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운영하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어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1,000, 2,000 정도는 깎아서라도 빨리 이제 양도를 하고 싶어 하는 원장님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고시원의 이력을 다 파악을 하고 이전에 원장님들 손을 많이 탔다라는 물건을 알고도 양수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이면 양도인은 이 양수인 정말 고시원 인수할 의사가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권리금을 깎아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 사업자 등록증이나 소방필증 봐도 고시원 운영기간 알 수 있지 않냐라고 말이죠. 네, 맞는 말씀이긴 한데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소방필증에는 어떤 정보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한테 고시원을 팔려고 하는 양도 원장님의 정보만 담겨져 있잖아요. 그 원장의 전 원장님의 데이터는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방필증이든 사업자 등록증이든 이런 현 양도 원장님의 데이터는 대부분 우리가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을 넣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이미 돈이 오고 간 다음에라야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이미 들어간 다음에 문제를 확인해봐야 그 이후엔 협상이 쉽지 않겠죠. 즉 이미 돈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라야 받을 수 있는 서류라서 일 보고 나서 우리가 협상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겠죠. 반면 이 사이트에 있는 업소 이력을 확인하면 우리가 계약금을 건네기 전에 먼저 이력을 다 확인을 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세운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고시원의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이트라는 겁니다. 고시원을 인수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될 요소들이 많죠. 수익률은 적정한지, 임대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유동인구는 뭐 어떤지, 입지는 어떤지, 이런 거 하나부터 10까지 다 따져보자면 사실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거기에다가 시설 노후도도 봐야 되고 소방 설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판단 요소들을 전부 일일이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중개인 말만 믿고 덥석 계약부터 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전 원장님들께서 3년, 5년 혹은 10년씩 계속해서 운영했던 곳이라 그러면 입지, 수익, 건물주와의 관계, 운영의 편의성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검증됐다는 뜻 아니겠어요? 바로 입지죠. 입지에 모든 게 다 녹아있고 그 입지를 증명해주는 게 바로 업소 이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리하자면 수익률, 입지, 시설, 계약 조건, 건물주 리스크 같은 모든 평가 항목이 이 바로 업소 이력 안에 모두 응축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소 이력은 바로 고시원의 히스토리 그 자체니까요. 해서 저는 이 업소 이력을 어떠한 기준보다도 제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고시원 창업 알고 보면 별거 없는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무용담만 늘어놓는 두루뭉술한 내용들 말고 진짜 디테일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팁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